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이종우입니다. 셀코TV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실버 세대를 위한 재테크 공부 시간, 투자는 60부터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21년 하반기 작년에는 좀 리스크 관리 해 주십시오. 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저는 주식 투자를 좀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주가를 코스피를 평가할 때 명목 GDP, 일평균 수출, M2 총 유동성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저는 올해는 주가가 가속 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려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올해는 해도 된다. 작년같이 흉악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미리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올해의 주식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과연 박스권에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뚫고 올라가서 쭉 계속 올라가가지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한 2,800 가구 막 이렇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샀는데 수익이 박스권 내에 있어가지고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도 좋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로도 10%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도 한 5%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인데요. 그럼 박스권 상단은 어느 시기일 것인가?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오히려 저는 상반기 후반쯤이 아닐까. 그때 가면은 제가 보는 거 경기 선행지수가 아마 2001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등 조짐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가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아무튼 박스권 쭉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작년 7월 달서부터 주식시장은 그냥 멈춰 있는 형태입니다. 옆으로만 이제 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서부터 왔던 걸로 따져보면 밑은 2200에서 그렇게 크게 내려가는 것 같지 않고 위는 2500을 그렇게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선은 아무튼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2200 이렇게 되면 한번 사고 그 다음에 2500 가면 한번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재테크 빌딩 베스트 5의 주식편에서 업종별로 하게 되면요. 저는 2층에 인터넷을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인데 그 인터넷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는 가정을 하게 되면 고점에서 70%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거기에서 더 이상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또 너무 무리한 그 전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인터넷, 포털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런 주식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좀 아주 싸게 샀었는데, 제가 그런 주식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요. 그렇습니까? 큰 흐름 보면은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이로 가는데, 그게 성장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1층 한번 열어주시죠. 저는 로봇입니다. 로봇. 제가 울산에 있는 포항에 있는 최근에 공장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요. 가보니까 거의 다 로봇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 글을 한번 보니까 앞으로 그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 있으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 많은 일을 거의 다 로봇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로봇줄을 5개 종목을 추천해 놨는데 제일 위에 있는 제일 거를 위에 있는 거. 한번 사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예, 예. 170%나 오르더라고요. 연초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네요. 예. 많이는 안 샀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주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 주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로봇은 아주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잘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면 로봇 ETF 같은 거 조금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2층에 뭘 두셨습니까? 저는 2층에 해외 주식을 넣습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해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는 대세가 됐기 때문에 이게 꼭 국내 주식만에 묶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에서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이나 이런 그 종목들을 거기에서부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시장에서 또 우리하고 다른 시장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외 주식을 2층에다 배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투자, 특히 주식 투자에서 예. 이제는 뭐 배제할 수 없는 대세가 됐으니까 예.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국가별로 비중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죠. 예. 자, 예. 교수님 2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1층하고 예. 2층하고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예, 말씀하셨던 울산 좀 강의 갔던데요. 이 조선업 담당자들 말 들으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예. 뭐 거의 2027년까지 수주 다 받아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꽤 비싸게 받아놨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조선업 중의 문제점은 사람을 아무리 구해도 안 온대요. 아, 예, 예. 울산으로 안 오고 평택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죠. 거기 일이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연봉도 높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조선업종 그 말 들으니까 지금 이 일자리가 한 12,000개 정도 부족가 돼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좀 꺼림직한 게 이런 건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2025년, 2027년까지 수주를 받아놨는데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 예, 예, 예. 이거 이익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많이 줄게 됐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도 조금 사놓고 공부하고 있고요. 예, 제가 사놓은 종목 중에서 이건 아직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배치를 예,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자, 제 3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층은 반도체입니다.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이 반도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뭐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5분의 1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투자할 때에 배제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배치를 했는데 조금 수익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본 6배, 7배씩을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꼭 투자의 대상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3층 한번 열어주시죠. 태양광. 태양광입니다. 굉장히 이 일관성이 있으신 게 태양광과 로봇이 모두 다 성장과 예, 관련해서 성장 가능성이 저는 뭐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데요. 예. 우리가 그동안 뭐 지금 석유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갈수록 태양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은 그 태양광 설치하는데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예. 그래서 장기적 측면에서 성장 산업에서 예. 일부가 태양광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제 4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입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자동차가 상당히 변혁의 시대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내연 자동차 이쪽으로 갔었는데 전기로 대체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가스 등에 대한 투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동차가 전 세계 굴러다니는 것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한 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쭉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그때는 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건 혁명적인 변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4층 한번 열어주시죠. 예, 이 센터장님이 저 3층에 3층에 줬으면 했던 저는 걸 예, 4층 좀 올려놨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건 산업의 쌀이고요. 사실 올해 반도체 경기 정말 어렵죠. 예. 예, 요새 제가 삼성전자 가끔 강의를 하는데요. 뭐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보니까 비용을 많이 절약하더라고요. 예, 1층에 가니까 이 등불, 전기 등불을 절반을 꺼놨어요. 예, 예, 불 꺼라. 전통적으로 비용 줄이는 방법.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다른 비용도 많이 줄이겠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면서 투자 계획은 하나도 안 줄이더라고요. 예. 최근에 계열사에서 돈까지 빌려가지고 예, 예. 20조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 제가 기업들과 경쟁력을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오히려 더 투자를 늘리는 분야는 그렇죠. 나중에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더 잘 되더라고요. 예. 이런 것 보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거는 앞으로 경기 회복 사이클에 더 잘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반도체 예. 이거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인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센터장님이 1층에 인터넷, 해외 주식, 반도체, 자동차 예. 아마 여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예.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 먼저 열어주시고 제가 예. 같으면 즉 동시에 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열겠습니다. 안네요. 똑같네. 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차 전지 예. 이게 전기차 만드는데 한 40% 정도 그렇죠. 차지한다고 예, 예, 그래요. 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예, 그리고 2차 전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2차 전지고 특히 반도체 D램 분야에서 예, 예. 그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다음 BTS 같은 거 미국서 상 받고 예. 그 배우들도 뭐 좋은 상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잘한 3가지는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가 엔터테인먼트는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니까 당연히 이런 단계에서는 주가가 과다하게 상승을 하기도 하고 과다하게 또 후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트렌드에 편중한다. 그리고 트렌드에 이게 올라탄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2차 전지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일 안정적인 2차 전지 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죠. 예, 그러나 2차 전지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게 소재 산업이거든요. 예, 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 음극재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거 소재 관련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뭐 이익을 좀 많이 더 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만 65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식 투자를 제 금융자산 중에서 60%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경기 국면에 따라 좀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30년 가면 1%로 떨어지고요. 2040년 가면은
아마 0.5% 혹은 0.8%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다시 0%대 1% 뭐 안팎으로 떨어지죠.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당히 다른 금융자산, 다른 뭐 부동산보다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이 뭐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권유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인데 물론 이거는 연령에 따라 다르고 투자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만 20% 정도는 지나치게 낮지 않은가. 여기서 비중을 조금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미천한 상태의 반도체를 지금 전 세계 1위로서 끌어올린 거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산업들에서 우리가 그래도 힘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뭔가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누가 경제신문 봅니까?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관심도는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꾸 영역이 좁아지면서 안쪽으로 모여드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 그 다음에 또 세상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하고 난 그 이후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드린 말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저는 그걸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